나중에 좀 자기 뛰는 말도 못하겠어. 영어 잘하는 사람 붙여가면 맨날 돼줄 거예요. 역대로 쓰고 있어요. 니가! 자,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모양은 갖춰놨으니까 요걸 한번 불러보죠. 불러보려면 세그웨이가 필요하죠. 세그웨이를 쓰려면 버튼이 있어야 되죠. 버튼 하나 놓읍시다, 여기다가. 아이고. 버튼 라이브러리 나와. 얘 이거 진짜. 툴바 버튼이니까 아마. 세그웨이 넣었나, 방금? 안 넣었어. 자, 요 버튼을 하나 끌어다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남들은 허접하다고 욕하지만.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쓸까요, 차라리? 요거, 아이콘 SFX. 이 그림은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걸로 그리시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 누르면은 요거 뜨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이 쓰는 거 컨트롤 마우스 다운 드래그 여기다가 릴리즈 하면 스토리보드 세그웨이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죠. 모달도 괜찮지만 제가 이제 굳이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푸시를 쓰기로 했어요. 네. 오, 뭐가 휘렇게 생기는데? 네, 뭐 하나 생겼죠. 이렇게 숫자로 있는데.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런 스타일의 아이콘을 놓고 여기다가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는 모달로 밑에서 싹 올라오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제가 푸시 세그웨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아까 그 슬라이드 쇼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하나 놓을 거예요. 왜냐? 푸시 세그웨이가 동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뷰 컨트롤러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하나 놓을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놓는 순간에 이 딸린 식구가 하나 따라왔어요. 루트 뷰 컨트롤러라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보여주니까. 근데 우리는 얘를 쓸 거거든요. 원래 있던 메인 뷰 컨트롤러. 그래서 얘를 버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우냐 이거. 딜리트 누르시면 맞아요. 딜리트 누르면 되는데 메뉴에서 나는 혹시라도 방법이 있으면 그래야 명확하니까 딜리트 빠샤 하면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와 얘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역시 컨트롤 마우스 다운 드래그 릴리즈 릴레이션십 루트 뷰 컨트롤러. 요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와 뷰 컨트롤러 간의 이제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밑에 거는 세그웨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그웨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릴레이션십을 형성을 해줍니다. 네, 그럼 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저 시작점은 절로 안 갖다 놓잖아요. 갖다 놔야 돼요. 네. 그거를 그냥 지금 뜬금없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할까봐 요거부터 보여주고 일단. 요 세그웨이랑 릴레이션십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여전히 먼저 떠요. 의미가 없어지는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걸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니셜 뷰 컨트롤러가 어디 있더라? 프로퍼티에 있나? 아, 여기 있다. is initial view controller라고 돼 있죠. 이거 없애주고 이렇게 대신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이니셜 뷰 컨트롤러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시작점. 여기 화살표 나오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이거 주제와 맞는 질문. 하세요. 저 아까 툴바 아이템 그 그림 넣으셨잖아요. 네. 거기 그 밑에 보면 타이틀 적는 게 있는데 타이틀을 적으니까 그 그림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친 거. 그러니까 그런가 보죠, 뭐. 추측 전문가 답변 주십시오. 안 들었어요. 아니 바빠요. 복습판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콘 그림 아니면 저 글씨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거기 나타나는 건 내가 여기 아래쪽이에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호야님은 정말 실전에서 겪은 질문을 하고 계신데
이 이니셜라이저 중에 보면 그 시스템 아이콘 있잖아요. 시스템 아이콘을 선택해서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뷰. 예를 들면 UI 이미지 뷰랑 UI 라벨이 들어가 있는 짬뽕이 돼 있는 뷰를 새로 만들어서 커스텀 뷰를 넣거나 아니면 이미지만 보이게 하거나 타이틀만 넣거나 이런 초기화 이니셜라이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 넣는 게 제일 심플할 거 아니에요. 커스텀 뷰가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요? 커스텀 뷰는 내 마음대로 넣으면 되니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컨텐트 뷰 컨트롤러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컨텐트 뷰 컨트롤러 없이 혼자서 화면에 아무것도 못 보여줘요. 대신에 컨텐트 뷰 컨트롤러가 하나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 걔를 보여주면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건드리는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요. 내비게이션 바. 요거 없었어요 아까.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럼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저 위에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건 저한테 확인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동의 안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게 아니네. 있네. 있긴 있죠. 있긴 있다고 봐야 돼. 이 화면이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의 루트뷰 컨트롤러가 그쪽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위에 어떤 컨텐트 뷰가 조합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도 막 달라지고 지난번 기억하시죠? 슬라이드 쇼에 왜 타이틀도 컨텐트 뷰의 타이틀이 보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 버튼 같은 경우도 컨텐트 뷰가 뭘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사실은 툴바도 그렇게 되지만 지원되지만 지금은 이 컨텐트 뷰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툴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콘 타이틀 얘기하다가 갑자기 본래 진도로 돌아오니까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원래 하기로 했던 게 이거 띄워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요거 누르면 세그웨이가 되느냐?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뭐 아직 동작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이펙트 라이브러리는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 이제 남은 일은 요거 골랐을 때 여기다가 갖다 얹는 게 우리 할 일인 거죠. 그 프로그램 짜줘야 됩니다. 뭐 또 질문 있으세요? 하면 안 될까? 아니 해도 돼요. 근데 저 백이 왜 생겼어, 백이? 지난 시간에 조셨죠? 들었는데?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네, 여기 백이 왜 생겼냐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보세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이 메인 뷰 컨트롤러를 우리 루트 뷰 컨트롤러로 설정을 했죠. 네. 그래서 첫 화면이 이렇게 떴죠. 네. 그 다음에 요 버튼 눌러가지고 세그웨이로 요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띄워줬죠. 그러면은 이 백 버튼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겨요. 네.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뷰 컨트롤러가 팝이 되면서 스택상에 그 아래에 있던 이제 기억난다. 네. 스택 푸시 팝.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타이틀을 적어 놓게 되면 그러면 요 백 자리에 그 타이틀이 나와요. 네, 그거는 앞페이지의 타이틀이 백 버튼 바로 확인해 보죠. 타이틀 여기다. 아까 테스트하느라고 타이틀로 바뀌어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누르면 여기 포토 SFX하고 타이틀 나오죠. 그죠? 괜찮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동작 합니다. 얘는 아이콘으로 원래 되돌리고 네, 좋은 지적이었어요. 이미지를 갖다 놓으면 타이틀이 사라진다는 거. 이제 이 스토리보드에서 그려놓은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생명을 불어넣어야죠. 뭐냐? 대응되는 클래스가 없죠. 그죠? 이 뷰 컨트롤러에 클래스가 없잖아요. 네,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뉴 파일 해가지고요. 테이블 뷰를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서 문제야. 잘났어. 잘났어. 맞아, 정확해. UI 뷰 컨트롤러, 잠깐만, 이 과정에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중에 코코아 터치의 UI 뷰 컨트롤러 서브 클래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쓰시면 안 되고,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서브 클래스예요. 아시죠? 아까 우리 테이블 뷰에다가 막 그렸잖아요. 네, 그 이름을 하나 주자고요. 뭐가 좋을까? SFX 나는 계속 아는 체하면 안 될 것 같아. 라이브러리 뷰. 디스트 자막이 계속 나. 편집되니까. 왜냐하면 아는 척은 사실 도움이 안 돼. 질문이 도움이 되지. 네.
살벌하지 않은데. 자, 혹시 모르니까 아이패드용으로 타겟을 해두겠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별 문제가 안 돼요. 아이패드 타겟으로 한다고 해도. Next. 우리가 몇 년을 알았는데. 저는 지금 16년 정도 알고 있는데. 짐승남이라고. 웃기는 얘기 하려면 좀 크게 해. 편집할 때 안 들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돼. 16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그 시크함이 적응이 안 돼요. 안 살면 되잖아요. 브라보! 브라보! 갑자기 실버님이 내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어 지금. 아, 뭐 고민하고 있어. 자, 클래스 만들었어요.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어디까지 했었는지. 에? 연결해줘야 돼요. 뭐랑 뭐를? 요 스토리보드상의 뷰 컨트롤러랑 방금 새로 만든 클래스랑 요 커스텀 클래스에다가 그냥 놔두면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되기 때문에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 우리 만든 거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일심동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코딩을 좀 해줄 차례가 됐죠. 이거는 이제 패턴이니까 거의 우리 계속 하던 순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거밖에 없어요. 그 아이템 하나 선택했을 때, 그 화면상에 이펙트 하나 선택을 했을 때, 뭐가 선택됐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이쪽 메인 뷰 컨트롤러한테 넘겨주는. 그게 딜리게이트예요? 그렇죠. 이제 델리게이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델리게이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웃렛 연결하는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저도 예전 코드 보니까 연결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뷰 컨트롤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하는 이유가 메인 뷰 컨트롤러는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요. 세그웨이를 통해서 띄우기 때문에 거기까지 좋은데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는 다른 뷰 컨트롤러에서 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 호출이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면 안 돼요. 어디선가 호출이 된다. 그냥 누가 불렀겠지 뭐. 근데 그 부른 애가 최소한 뭐는 할 줄 안다. 이것만 클리어하게 해두면 그 할 줄 아는 것만 요청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델리게이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델리게이트에 넘겨줄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한번 보자면 자, 요렇게 생긴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메소드 이름이거든요. 지금 이거랑 이거가 요거 합쳐가지고 내가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는 내가 해서 이제 나를 넘겨주죠. 넘겨주고 나면 유용하게 쓸 게 사실은 많아요. 대체로.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여기 URL에 들어있으니까 이미지 URL 여기서 읽어가라. 그럼 거기에 이미지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메인 뷰 컨트롤러는 요거하고 똑같은 생긴 메소드를 구현한 다음에 저 URL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림을 쫙 로드해와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화면에 뭐 어떻게 놓든지 그거는 얘가 알아서 할 수 있겠죠. 메인 뷰 컨트롤러가. 그죠? 자, 이렇게 생긴 메시지를 부르기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걸 씁니다.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관례인데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 델리게이트. 이름은 정확히 나름이지만 보통 그렇게 씁니다.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 보면 내가 골뱅이 프로까지 쓰면 내가 프로토콜 선언하려는 걸 알고 템플릿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저거 따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포토 SFX 라이브 컨트롤러 그 다음에 NSO 오브젝트라는 다른 프로토콜을 상속받습니다. 프로토콜도 다른 프로토콜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클래스하고 다른 점은 저장되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 뿐이에요. 메소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 밑에 템플릿을 쓰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메소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밑에 저기 적어놨던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 타입의 어드레스 뷰 컨트롤러 단어는 굉장히 길지만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요거 메소드 이름에다가 요 뷰 컨트롤러가 넘어간다. 타입은 이거고 파라메타 이름은 이거다. did select image URL. 이거. 이게 한글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다가 진짜 한글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우 네? 프로그래머 한글을 사랑해요. 밀본도 재밌게 봤고 뿌리 깊은 나무도. 하지만 여기다가 한글로 코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컨트롤러랑 이미지랑 두 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그럼 이걸 왜 넘기느냐? 재밌게도 누구한테 전달된 누구한테 왔느냐 그거 있잖아요. 샌더 네,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연륜에 의한 그 느낌이 딱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아이튠즈 U에 있는 스탠포드 강의에서도 학생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왜 뷰 컨트롤러를 넘기느냐? 근데 이걸 넘겼을 때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금 이펙트 라이브러리 굉장히 단순해서 이미지만 넘겨주고 끝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이제 뷰 컨트롤러를 통해서 델리게이트 구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파라메타도 넘어가지만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보낸 뷰 컨트롤러의 프로퍼티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종합적인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그럴 때는 뷰 컨트롤러 그냥 넘겨줘 버리는 게, 그렇게 되면 퍼블릭 프로퍼티는 전부 다 액세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편리한 게 한 가지 예고, 제가 이해하는.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일단은 그냥 넘겨주는 게 좋아요. 넘겨주고 나면 뭐 유용하게 돼요. 확장하기가 되게 편해요. 안 넘겨줘 놓고 나중에 가서 고치려고 그러면 이 메소드의 프로토타입 자체가 막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고쳐줄 때도 많고. 근데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저것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은 뭐다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유로. 근데 에러가 났어. 왜 에러가 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풋? 얘는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라는 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2단계에서. 왜냐? 그 클래스의 정의가 여기 있거든요.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려서. 위에서 정의를 해요. 이거를 위에다가 올려야 될까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냐? 이 델리게이트를 정의를 했으면 델리게이트로 나한테 넘겨줄 파라메타가 필요하거든요. 프로퍼티가. 또 사용하면 너 어딨냐 이렇게. 네.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이걸 보면 참 지루하실 수도 있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때려놨으면 좀 난감하겠는데. 네, 여기다가 저는 이게 iOS 5니까 week로 하면 되겠다. 델리게이트.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만들어 놓으면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을 사용하는 다른 클래스는 저 델리게이트 파라미터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에러가 나죠? 걔를 모르니까. 네. 난 모른다.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 델리게이트 난 모르겠다. 그죠?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죠. 순환 참조.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오브젝티브 C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C++에도 있어요. 네, C에도 있고. forward declaration 해줍니다. 클래스라는 놈이 있는데 그 이름이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알려주면 내가 반드시 구현할 테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저거는 C++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수 C 랭귀지에서 함수 프로토타입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진짜. 대신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안 만들어버리면 얘는 엿대는 거죠, 이제. 그죠? 거짓말 치면 안 되죠? 자, 얘는 또 왜 워닝이 났을까요? 우리 아직 선언만 하고 이 프로퍼티를 얘 필요한 무슨 신서사이저 이런 거 안 해줘서 그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문제는 곧 해결하기로 하고 아이고, 비켜라 좀. 야, 설명하게. 비켜봐. 왜 안 없어지니? 누르면 없어지는 거. 자, 델리게이트를 예, 정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게. 프로토콜이라는 키워드로
델리게이트 이름을 하나 넣어서 만들어주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메소드를 예,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델리게이트를 정의했으니까 나도 그런 타입의 델리게이트를 나한테 파라미터로 달라는 프로퍼티를 정의를 해줘요. 예. 그리고 아까 이거 모르는 애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클래스 나 몰라 그러면 포워드 데클레레이션 한번 해주고 코멘트 나와요. 이렇게 요 세 가지 요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지만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델리게이트 이제 프로퍼티를 구현해 줍시다. 요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넘어왔어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신스사이즈 해주시면 돼요. 델리게이트 이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마음대로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언제 불러줄 거냐? 그죠? 우리가 테이블 뷰를 디자인했잖아요. 여기. 그리고 섹션이 2개고, 그리고 섹션 제로에 로우가 4개. 섹션 1에 뭐 3개든 4개를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이건 어차피 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테이블 뷰 관련된 최소한의 구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태틱 뷰 셀을 디자인한 프로토타입에서는 이런 거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냥 놔뒀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동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지우자. 아니야. 지웠다가 엿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구현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스태틱하게 다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다 없죠? 마지막에 얘는 필요해요. 어느 로를 사용자가 터치를 했는지를 알려주는 놈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인덱스 패스. 이거 로우랑 섹션 파라미터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몇 번째 섹션에 몇 번째 로우를 터치를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불러주면 되죠. 셀프에 델리게이트. 여기다가 나 자신을 넘겨주고 여기다가 URL을 넘겨줘야 되는데 URL을 어디서 가져오지? 정의를 안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작업을 해주자고요, 이제. 아이, 뭐야, 덜 지웠네. 제가 작업한 코드가 있는데, 그걸 좀 봐야지 저도 다 기억은 못해요. 셀 정의할 때, 그 셀에 대한 어떤 정보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도 돼요. 글쎄, 모르겠네. 그 스태틱 셀 만들 때 그 URL 정보까지 얘가 가지고 있게 그렇게는 안 그렇게 하려면 걔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화면에 안 보여주면 돼. 그게 태그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태그는 인테저 타입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좀 약간 복잡한 코딩이 필요한데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셀에 우리가 타이틀 적어놨었죠. 블루, 그린, 퍼플, 레드. 그래서 셀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선택된 셀. 테이블 뷰, 셀 타입이거든요. 요 테이블 파라미터 넘어왔죠. 지금 잘 보세요. 요것도 델리게이트 메소드예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알아. 테이블 뷰가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한테 호출하는 델리게이트 메소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 클래스가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를 임플리멘트를 해요. 그래서 이 메소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테이블 뷰가 넘어오죠. 파라메타로. 네, 넘어오는 이유를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 패스를 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인덱스 패스에 테이블 뷰 셀 내나 봐봐. 내가 좀 봐야겠어. 하려면 테이블 뷰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파라메타가 넘어온 거예요. 그럼 셀 가져왔어요.
이 셀이 만약에 nil이다. 그럼 뭐가 심하게 잘못된 거예요. 없는 인덱스 패스를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nil 검사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그 타이틀을 한번 보자고요. 텍스트 라벨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UI 테이블 뷰 셀에. 네, 확인하고 싶으시면 레퍼런스에서 찾아보시는 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에 텍스트라는 프로퍼티에 블루 아니면 퍼플 아니면 그린 아니면 레드가 들어있겠죠. 이제 그걸 비교해 보자고요. 이건 만드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자, 스트링 컴패리즌을 합니다. 블루. 근데 다국어를 지원하느라고 한글로 적어놨으면 어떻게? 그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뭐 한글 치면 안 돼? 예? 한글 치면 안 돼?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한국에만 파실 거면. 근데 한국에다 팔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야 미국도 팔자 야. 금방 할 수 있지. 고쳐야지. 그거 한 이틀이면 되지 그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럼 글자 말고 인덱스 패스라는 게 1이면 뭐 2면 그러니까 거기서의 솔루션은 각자가 찾으십시오. 뭐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셀의 타이틀은 블루네. 그죠? 그러면은 블루 아이콘 우리 여기 있죠. 우리가 넘겨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레이저 블루. 요거 길쭉한 거. 그러니까 아이콘은 그 아까 테이블 상에서 보여주려고 만든 조그마한 아이콘이고 얘는 레티나용이고 좀 큰 거. 근데 실제로 사진에 놓여질 때는 좀 큰 놈이에요. 왜냐하면 늘었다 줄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쟤는 번들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번들에 들어있는 이미지의 URL을 가지고 오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자, 가져옵시다. ns URL, 이미지 URL, ns 번들, 메인. 야, 무슨 뚱딴지 같은 게 막 나와요. 메인 번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번들 자체를 대표하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예요. ns 번들 타입에. 여기다 대고 내가 URL이 좀 필요해. URL for resource 있죠. resource 해가지고 그 이름이 레이저 블루야. 익스텐션은 뭐냐면 png야. 이렇게 해놓으면 레이저 블루.png라는 그 번들 리소스 이미지에 대한 URL을 가지고 와요. 왜냐면 지금 이 파일 시스템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을 때 레이저 블루.png라는 파일을 읽어오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인 번들한테 URL 물어보는 거예요. 파일 패스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 리소스를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URL을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로 편해요. 가지고 와서 이미지 URL을 여기다 넘기기로 하고 여기다가 선언해 놓고 자 이렇게 하면 파란색을 눌렀을 때는 이미지 URL이 오고 다른 걸 눌렀을 때는 모르는 값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른 거 눌렀을 때라는 건 아까 레이저 말고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아직 안 만들었는데 눌렀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 URL이 nil이 아니면 우리 델리게이트 불러주자고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파란색 레이저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이 델리게이트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카피 페이스트로 만들죠. 이미지 URL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로고만 찍어요? 로고 찍어주면 되지. 뭘 더 바래요? 엘라. 인덱스 패스의 로우는 뭐고 왜요? 섹션은 뭐고 그 다음에 셀의 텍스트 라벨의 텍스트는 뭐더라? 이렇게 이 정도 보여주면 뭐 선택 잘했는데 왜 안 되지? 그죠? 되겠죠? 인덱스 패스의 로우
인덱스 패스의 섹션.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셀의 텍스트 라벨의 텍스트. 이렇게 해주면 이제 뭐 선택했는지 찍어줄 수 있죠. 자,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해줄 게 다 됐어요. 이제 이게 동작하려면 뭐가 남았죠?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돼요. 이 메소드, 그죠? 구현해주기 전에 이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을 지원한다고 선언해줘야 되고. 네. 왜 아무것도 안 나타? 여기 세그웨이 버튼 누르면 세그웨이가 실행이 돼서 이 뷰 컨트롤러가 화면에 나타나죠. 그 시점이 내가 네 델리게이트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거기다가 안 해주게 되면 델리게이트에다가 아무 값도 안 넣어주기 때문에 얘는 델리게이트이 없으니까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그웨이가 실행되는 시점을 내가 가로챌 수 있거든요. 그게 아직 안 만들어 놨으니까 마지막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메인 뷰 컨트롤러 고치고 있는 거예요. 포트 SFX 뷰 컨트롤러. 주석을 하나 달아주죠. 이거 좋아요. 깔끔하게. 스토리보드와 세그웨이 관련된 코드를 여기다 넣겠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거 써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써줘야 되겠다. 여기다가 prepare for segway라는 메소드가 UI 뷰 컨트롤러의 멤버 메소드로 이미 있어요. 요걸 갖다 오버라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녀석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뭔가를 해줘야 되죠. 화면 밑에 이렇게 돼 있냐? 올라가. 이따가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 우리 했었나? 코딩? 안 했었죠, 한 번도. 이거 저 2.5에서. 아, 아주 졸라 어려울 때. 예. 이 세그웨이, 맞아. 세그웨이에다가 이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해줄 수 있으니까. 요 세그웨이에 이름을 하나 줍시다. 이름을 주는 이유는 어느 세그웨이가 실행되는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파이어. 요거 선택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할까? 이펙트 라이브러리? 뭐 이 정도로 해줄까요? 아니면 뭐 푸시 이펙트 라이브러리. 여기 좋겠네. 아이덴티파이어를 여기다 넣어주고 나면 어떻게 쓰는지 보자고요. 여기 prepare for segway 안에서 요 segway 파라미터 들어오죠? 요런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이거냐? 그렇죠? 이렇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빠뜨려 먹었는데 뒤에다가 넣어주면 또 뭐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러면은 아까 고 세그웨이가 실행되는 시점인 겁니다. 실행되기 직전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아까 이름이 뭐였지?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를 꺼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보드가 요 뷰 컨트롤러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놔요. 이때쯤이면. 근데 그걸 어디서 꺼내오느냐? 세그웨이에서. 일단 변수선을 해놓고는 세그웨이에 중요한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뷰 컨트롤러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지금 세그웨이에 두 가지 프로퍼티를 액세스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어와 데스티네이션 뷰 컨트롤러. 이때는 뷰 컨트롤러가 인스턴스화 돼 있어요. 이 prepare for segway가 실행되는 시점.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벌써 에러 하나 나왔죠? 뷰 컨트롤러에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델리게이트는 나다. 나야?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냐? 메인이에요? 메인 뷰 컨트롤러예요. 뜬금없죠? 왜냐면 아까 컴파일 에러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델리게이트 설정만 빡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에러가 났지만 첫 번째 문제는
이 클래스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클래스. 헤더를 임포트 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 헤더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다시 밑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도 문제 없어요. 델리게이트 프로토콜도 있어요. 근데 여기 밑줄 그어지면서 셀프를 갖다 델리게이트에 넣으려고 그래? 왜냐? 포토 SFX 뷰 컨트롤러 타입은 요 ID 꺽쇠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 꺽쇠 이 타입이랑 호환되지 않는다. 타입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넣는 거예요. 자, 이펙트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에서 델리게이트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프로퍼티를 만들어 넣고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 다짜고짜 내가 델리게이트라고 집어넣었어요. 원인까지 무시하면서. 여기까지만 해놓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돼요. 어떤 문제인지는 봐야겠죠. 그죠? 브레이크 포인트 제가 걸어놨어요. 자,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세그웨이를 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딱 걸리죠? 여기 프리페어 포 세그웨이가 호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아이덴티파이어도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래서 뷰 컨트롤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가 들어있나 보면 어드레스가 하나 들어가 있죠? 오브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델리게이트 프로퍼티에다가 그랬더니 들어가고 넘어갔어요. 워닝이 났지만. 넘어갔어? 넘어갔어. 그냥 델리게이트 있어. 얘는 델리게이트이 있는 줄 알아 지금. 근데 자, 블루를 하나 선택을 해보자고요. 딱 선택을 하면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걸리겠죠. 이 과정 다 지나가고 블루인 거 확인하고 레이저 블루 URL 있고 URL 하나 만들어줬어요. 델리게이트도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로 호출할 거예요. 파라미터를 넘기면서. 근데 문제는 자, 스텝 다운 들어갑니다. 델리게이터 파라미터 가지고 와서 때가 안 날 것 같은데 안 사용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자,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시거버트 나왔죠. 근데 더 많은 정보가 시거버트? 그거는 이제 결과고 시거버트는 이 중간에 얘는 이미 그걸 알아챘어요. Unrecognized selector sent to instance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인식되지 않는 거. 이 셀렉터가 지금은 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겠는 건 거예요. 요 인스턴트 B30. B30이 누구냐? 마지막에 B30으로 끝난 어드레스. 얘가 바로 아까 그 델리게이트로 할당된 메인 뷰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은 오브젝트한테 모르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 뭔지 몰라. 배째! 그리고는 빠락 하고 죽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 지금 델리게이트로 들어가려니까 내가 타입이 델리게이트 타입이 아니다. 그죠? 포토 SFX 라이브러리 뷰 컨트롤러 델리게이트 타입이 아니다. 그래서 워닝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클래스가 그 델리게이트를 지원하도록 선언을 하겠죠. 이렇게. 그랬으면 뭘 해야 되냐면 이 델리게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소드들을 다 구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의해줘야지만 그 와닝이 나온다는 말이죠. 지금 그 에러가 나온다. 컴파일 에러가 나온단 말이지. 아니 뭘 자꾸 앞서가. 자, 이렇게 해놓고 구현을 하면 여기 워닝은 없어졌어요. 그죠? 이 클래스가 이 델리게이트네. 근데 컴파일레이션 에러는 안 날 것 같은 게 여기 보면 워닝이 나요. 아니 왜 델리게이트 지원한다고 해놓고 그 메소드 구현 안 했냐 나오죠, 그죠? 하지만 컴파일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델리게이트를 컨펌한다고 했으니까 메소드도 구현해줘야죠. 그 메소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기 있으니까 뭐 하나 가지고 와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마지막에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구현할게요. 델리게이트 메소드가 호출이 됐어요. 메인 뷰 컨트롤러. 우리 이제 필요한 이미지 URL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미지화해서 이미지 뷰로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그 고민이 남았죠? 그거 만들어야지 이제. 그거 오늘 한 거예요. 끊을까요? 너무 기대가 되세요?
요거는 긴 설명하기 좀 힘들고 일단 이 코드 덩어리를 이미지를 땡겨온다. 이미지를 URL로부터 데이터를 땡겨올 거예요. URL. 아, 금방 리소스로 그랬지. 리소스 액세스는 끝났고 셀렉트 들어왔어. URL 커넥션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URL에 대한 접근을 뭐 구현을 해요, 스스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원래 제대로 된 거는 이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로딩이라는 게. 특히나 이미지가 인터넷에 있는 경우라면, 가져와! 해놓고는 인터넷으로 막 데이터 쭉 다운받고, 그동안에 화면에는 동그라미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 뜨면 화면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로컬에 있는 파일이고 하니까 대충 구현하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콜 한 번이면 딱 호출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미지를 데이터를 로딩을 해가지고 리턴을 딱 시켜주는 그게 send synchronous request예요. 가져오는 거야? 응? synchronous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synchronous, asynchronous request 이 두 가지를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어싱크로너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져와 해놓고는 다른 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노티피케이션이 딱 오는 게 어싱크로너스고, 싱크로너스는 지금 내놔, 내가 줄 때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여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파라메타가 또 복잡한 게 나왔죠. URL 리퀘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NS URL 커넥션은 뭐며, NS URL 리퀘스트는 뭐며, 그러면 NS URL은 뭔지는 뭐 아쉽지만 구글이나 레퍼런스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충 뭐 레퍼런스 너무 느려. request with URL 드디어 이제 URL 파라메타를 넘길 수 있어요. 이미지 URL. 그렇죠. 그러니까 URL을 넘기면 그걸로 URL 리퀘스트를 만들고 리퀘스트를 갖다가 커넥션에 넘겨주면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미지 URL. 그 다음에 무슨 파라메타가 들어가야 되지? returning response 필요 없어. 우린 관심 없음. 널. 에러? 에러 생기면 여기 에러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널. 우리는 뭐 잘 될 거야. 그냥.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네. 그래요? 잠깐만. 뭐가 빠졌다. 요거.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방금 여기다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넘기면서 send synchronous request. 밀란이요? 여기는 레퍼런스를 보면 니를 넘겨야 될지 너를 넘겨야 될지 알 수 있는데 네, 그거 보고 그냥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자, 이미지 데이터는 가지고 왔어요. 잠시만요. 많이 뜨는데요. 나는 에러. 네, 워닝이 왜 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변수를 선언해놓고 안 쓰니까 워닝 뜨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 에러가 나지? 나는. 너무 빨리 친절하게 듣자. 대가로. 자, 로딩이 됐으면 네. 일이 아니에요. 네. 이거 제가 보기 좋게 나눠드릴게요. 하나씩. 짠 이렇게 둘, 셋. 이렇게 했잖아. 하나, 둘. 보세요. NS URL 커넥션에 send synchronous request 메소드가 파라미터를 3개를 받아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 NS URL request. 예, 그러니까 이 에디터가 이런 식의 정렬을 해줘요. 잡담을 하시길래 제가 미리 해놨어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잡담이 아니에요. 디버깅하고 있었어요. 디버깅. 이 URL이 위치하는 파일에 있는 내용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통째로 다 읽어와서 NS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넣어놨어요. 저기는 그냥 바이너리 데이터만 들어있어요. 지금은 우리 PNG 리소스니까 PNG 데이터가 코드로 들어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넘겨줄 테니 UI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라는 게 init with data라는 이니셜라이저예요. 그래서 UI 이미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좀 가지고 놀기 쉽게 됐죠. UI 이미지가 있으면 UI 이미지 뷰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넘기면 되니까. 네.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지가 하나 로딩이 된 거예요. 이미지가 있다면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는 스토리보드에서 우리 뷰를 갖다 놓으면서 썼었는데 지금은 직접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UI 뷰 오브젝트는 그냥 이니셜라이즈 됐다고 해서 인스턴스화 됐다고 해서 화면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 보여줘야죠.
우리 화면상에 이미지 뷰 하나 갖다 놓은 거 기억하시죠? 아까 갖다 놓지 않았나요? 예. 네. 원래 네. 초기에 그게 이제 우리 사진 라이브러리, 사진 포토 앨범에서 선택한 이미지 갖다 놓는 거. 예. 그거를 바꾸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사진이 있어야 되고 하나 더. 그게 이미지 뷰잖아요. 그 이미지 뷰에다가 서브 뷰로 방금 우리가 가지고 온 이 광선검을 얹을 거예요. 예. 셀프의 이미지 뷰 프로퍼티가 있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헤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헤더를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헤더가 아닌 저 위쪽에 프라이빗 프로퍼티로 넣어놨네. 여기 있죠? 이미지 뷰. 그리고 IB 아웃렛으로 스토리보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굳이 스토리보드 안 열어봐도 되죠? 저거 까만 거 있잖아요. 예. 스토리보드 갖다 놓고 여기 누르면 연결된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 이미 그래서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미지 뷰가 있고 여기다가 애드 서브 뷰. 야, 저거 진짜 유명한 거네. 이게 이미지 뷰를. 예. 근데 넣긴 넣었는데 위치가 애매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중간에다 팍.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아까 왜 사이즈나 위치 같은 거 얘기하셨잖아요. 이미지 뷰를 새로 만들면서 보면 프레임 지정 안 해줬죠. 이렇게 되면 0,0에다가 이미지 사이즈만큼의 프레임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화면 왼쪽 위쪽 귀퉁이에 탁 놓여요. 이미지 뷰가? 네, 이미지 새로 만든 이미지 뷰가 그 원래 있던 이미지 뷰 상에. 네. 그래서 센터를 조정을 해줄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놔버리자고요. 귀찮게 뭐 하지 말고. 쪼매한 거? 나만 발견했다. 쪼매한 거. 이미지 뷰에 고기나 굽어 먹어. 센터 프로퍼티를 조정해서 CG 포인트 메이크라는 이제 XY 좌표 넘겨주면 CG 포인트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C 함수예요. 여기다가 좀 이미지 뷰.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운데 좌우로 가운데 그다음에 정가운데가 새로 만든 이미지 뷰에 가운데가 위치하게. 그럼 딱 가운데로 놓이겠죠. 근데 빼먹었네. 이렇게만 할 거냐? 그게 아니죠. 이제 갖다 놨으면 그거를 좀 이따가 이걸 돌려보고 구현할까? 네. 먼저 한번 결과를 한번 보고 싶죠? 갈로그 녹음에 도움이 안 돼. 자, 사진 하나 갖다 놓고 고마워요. 이펙트를 띄워서 여기는 꺽대. 죽었어. 꺽대 아니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갈로구나. 헷갈려라. 아직 아무런 저희가 없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된다 지금. 자, 센터에다가 좌표도 맞췄어요. 짜잔. 그렇죠. 그쵸? 돌려봐요. 그러면 나와 있겠죠. 그쵸? 우리가 뭘 안 해줬냐면 여기는 반대로 해가지고 닫아줘야 됩니다. 이펙트를 먼저 선택하고 다음에 이미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한테 팝 뷰 컨트롤러. Yes. 왠지 백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세그웨이로 푸시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세그웨이로 만약에 모달을 해줬으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뭐 더 돌려볼까요? 한 번 더? 네. 그냥 짧게 그냥 싹 돌려보고 확인하고 되는 거. 블루 짜잔. 근데 움직이고 싶죠? 줄이고.
Two trailer park girls go round the outside, round the outside, round the